자, 11월 15일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 오전 시황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들리시면은 1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시장 움직임 자체는 일단 미국 시장은 조금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어주는 모습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금 부분이 조정 근처까지 일단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도 일단 언급을 해 드렸는데, 다시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하는 부분에 시장 부담감이 다시금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시장은 이 정도 박스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 최근 뭐 미국도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 뭐 그런 모습인데 한번 보고 할까요? 그래도 자, 지금 보시고 있는 부분은 나스닥 종합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스닥은 어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입니다만은 크게 흐름을 깨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의 다시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인플레이션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에 GDP 성장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GDP 성장률을 내년에 좀 많이 낮추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면서 경기가 이제 조금 침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고, 이런 침체에 대한 침체에 대한 얘기들로 인해서 시장이 한 번씩 조금 너그러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두시고요.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일단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마진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안전마진 챙겨가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고요. 어찌되었든 미국 시장은 지금 볼 때는 11,352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352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미국 시장은 뭐 무너진 건 아니니까 기준선 자체는 그렇게 잡고 일단 봐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잠깐 보고 갈까요? 달러 인덱스는 반등을 일단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저는 중요한 게 뭐 경기 침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약간 우려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꺾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이 일단은 해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문득 들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면 항상 이제 신흥국들은 금융위기가 와요. 들었다 1번. 달러가 강세로 가면 항상 신흥국들은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도 안 온 적이 없어요. 계속 왔어요. 1980년대에 이제 달러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1980년대의 달러 강세 시기에는 아르헨티나부터 시작을 해서 남미 국가들이 손들었습니다. 배째라.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이제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던 시기는 아마 우리 다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는 IMF 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쪽이 일단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는 동유럽이 동유럽이 아니라 남부 유럽하고 유럽의 일부 이제 좀 경제 체력이 약한 국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또 금리를 올렸을 때 중국도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달러 강세를 보이고 난 다음에 미국이 난리가 나려는 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전 세계 경기가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면 전 세계 수요를 꺾기 위해서 미국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이머징 마켓 국가들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니까 일단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두 번째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출이 잘 안 되죠.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니까 가지고 있는 달러량 자체가 일단 감소를 합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달러 빚을 보통 지거든요. 빚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무역 적자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글로벌 물가가 수입 물가가 인상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달러 비축분 자체가 감소를 하는데 빚까지 상환을 해야 되는 빚을 상환해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빚을 상환해야 되는데 달러로 봤을 때는 금액이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달러가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금 묘한 게 시장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나라들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시다시피 일본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영국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부 이제 유럽 국가들이 좀 심각해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국가들은 뭘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리스크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매물이 시장 안에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물은 많이 나오니까 사줄 사람은 없는데 그죠? 원래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사주던 국가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인데 유럽이라든지 이들 나라에서 국채를 전부 다 안 사주니까 국채가 매물은 나오는데 사줄 사람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급등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미국 국채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자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글로벌 작은 기업들의 위기가 발생을 했다면 이번에는 달러 강세를 보내놨더니 미국이 일단은 좀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빠지고 있는 그러한 요인 자체가 물론 이번에 가상화폐 시장이 일단은 없어지고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수조 달러가 하늘로 날아갔다. 수조 달러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얘기는 수조 달러의 긴축 자체의 효과가 그냥 생긴 거죠. 유동성을 그냥 흡수하는 그러한 효과 자체가 일단 나타났다라는 부분의 얘기도 일단 될 거고 그러면은 암호화폐에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미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암호화폐에 거래를 하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낫겠다. 지금의 통화 자체를 믿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원화 베이스에서 뭐 달러 이더리움을 산다든지 어차피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식의 가능성도 좀 생기고 뭐 했죠. 그리고 요번에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조금 묘한 것은 이제 금 가격도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달러는 더 강세로 가기엔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그냥 안전자산의 관점이라면 달러가 뭐 약세로 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은 괜찮습니다만은 달러가 위험하다라는 관점에서 이게 지금 달러가 빠지는 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보면 글로벌 경제로 보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모양은 같아 보여도 들어가 있는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러가 빠지면서 금값이 오르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한 15일 내지 한 이번 연말 혹은 이제 내년 상반기 부분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초점이 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가 침체로 가면은 가는 종목들이 또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직장을 다니면 점심은 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점심값은 굉장히 좀 많이 비싸고 금리가 오른다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밥 사 먹기 굉장히 힘들죠. 그럼 어디로 달려가야 되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시락 싸는 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는 계속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침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의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 우리는 일단 뭐 그래도 시장이 뭐 오르고는 있으니까 이 오르는 부분을 즐기면서 갑니다. 항상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모든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케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침체라든지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우리나라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차례 정도 일단 올릴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꺾이면 환 자체가 좀 안정화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굉장히 세게 할 이유는 사실 살짝 없어졌어요.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게 일단은 외국인들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을 일정 부분은 조금 막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세게 하려고 그랬는데 달러 인덱스가 막 부러지는 모습이 보이면 요거 봐라 뭐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 인덱스가 꺾이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하되 속도를 조금 폭 자체를 조금 낮춰볼까?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원래 우리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50bp 정도 일단 생각을 했는데 25bp 정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25bp 정도 인상을 하면 국내에 대한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미국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이번 12월 달에도 한 50bp 정도, 내년에 한 2차례 정도 25bp씩 2번 정도 올릴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50bp는 올려놓는 게 50bp는 올려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봅니다. 선행적으로 조금 움직여주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요. 자, 코스피 시장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정리는 됐나요?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전에 그 우리 안전마진 챙기자라고 했던 종목군들 일단 안전마진 챙겨 주시면서 쭉 따라갑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위쪽으로는 그 2450포인트 정도, 2550포인트 정도, 2545포인트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일단 열어두고 갑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열어두고 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게 뭐 아일랜드 갭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선 모양이 지금 살짝 보이고 있죠. 보인다 1번. 이 갭으로 뜨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섬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섬이 만들어지면은 추세를 한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갭 뜨고 난 다음에 거래가 많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 자체는 그다지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은 일단 뭐 이거는 그냥 흐름이 깨지는 건 아닌데 얼마만 안 깨지면 그냥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냐면 2463포인트 채팅창이 2463이라고 치시고 시장은 기본적으로 2463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뭐 여기서 음봉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음봉이 보여도 2463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그냥 안정적이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니다. 채팅창에 괜찮다 한번 칠까요?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많이 힘들어집니다. 2463포인트 이탈 전 긍정 마인드 유지. 원래 여기 지금은 60분 봉상의 추세만 안 깨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 마지노선은 얼마냐면 2400포인트입니다. 시장 마지노선은 여기 시장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는 나 혀가 꼬이네. 어제 피곤했나 보다. 어제 저녁 방송하고 난 다음에 피곤했던 모양인데 2400포인트입니다. 2400포인트 2400포인트가 시장 마지노선인데 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있죠. 여기 올라가고 있는 추세의 저점입니다. 콜 알겠다 2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그게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그냥 멈춰져 있는데 코스닥은 거래소하고 이게 참 요즘 시장이 조금 어려운 게
코스닥은 거래소와 모양이 완전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요. 같은 형제인데 지금 성격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성질이 좀 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 거래소 시장은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만 얘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 시장이 계속 가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쪽으로 거래가 좀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보입니까? 위에 지금 보이시는 단봉에서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봉에서 거래가 동반이 되면 보통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요 변곡점 부분의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어제도 거래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제도 거래가 많고 그제도 거래가 지금 많아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24포인트 이탈 전에는 일단 긍정 마인드 유지. 코스닥은 724포인트 이탈 전 긍정 마인드 유지하는 거를 일단 가도록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바로 부딪힐 자리 있습니다. 752, 750포인트 저항 체크. 이게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패턴에서의 저항이었고 얘는 지금 하락 추세의 저항이잖아요. 자, 요거 한번 그림 봅니다. 요거 봤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지금 하락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하락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보이죠? 보이시는 분들이 2번. 자, 요거 봤으면 아까 이제 거래소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돌파했어요. 거래소는 돌파를 했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패턴으로 갈 건지 뭐 상방으로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상방으로 갈 수 있어요. 상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자, 패턴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상방으로 갈 건지 얘는 지금 이미 돌파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걸 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거래가 좀 많이 동반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하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CJ 제일제당 비상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오늘 전 거래 대비해서 지금 57%까지 지금 거래가 동반되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4%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메리츠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4만원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CJ 제일제당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영업이익이 4,841억 원 나오면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베스트에서는 내식 수요의 증가 등으로 실적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신한에서도 내년에는 호실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DB에서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라고 하는데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죠? 좋은 리포트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 봐. 오늘 일단 거래가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원래 이제 저항을 받아야 되는 가격권 근처에서 이게 이제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게 뭐 상승을 탔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그어드리고 있는 선이 일단 지지 라인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39만 6천 원이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요걸 다시 한번 더 깨는 모습이 보이면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왜 리포트는 뭐가 나오고 종목은 왜 밀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장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세를 돌파를 합니다. 관심 종목으로 일단 넣으세요. 이전에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오늘은 일단은 추세는 좀 넘어서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어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좀 많이 큰 폭으로 밀려서 여러분들 조금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수출을 하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 자체가 강세를 보이면은 회사한테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추세를 돌파했던 날은 11월 11일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3거래일 연속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면 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종목 타이밍 한번 잡아볼 테니까 타이밍 나오고 매수 타이밍 드리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리됐나요? 정리됐다. 1번. 근데 여기에 이제 반등을 하면 어디에서 저항이 될 거냐 하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가격권 기준으로 보면 11만 1,000원 언저리가 저항이 되니까 그거 일단 체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FNF가 좀 강세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FNF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도 위로 조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추세선으로 보면 오늘은 전일 대비 거래량 27% 정도 지금 동반이 되고 있는데, 올라와서 지금 패턴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직각 삼각형이죠. 좀 약한 패턴입니다만은 패턴 자체도 일단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서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들어갔다가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같이 강세입니다. 지금 거래가 전일 대비 33% 정도 동반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지금 뭐 추세 돌파했네요. 두 종목 모두 추세를 돌파를 해서 두 종목 모두 관심 가집니다. 오케이? 알겠다. 2번. 일단 추세를 돌파했는 종목군들은 제 느낌에는 이걸 사주세요 라는 느낌보다는 날 좀 봐줘요 라는 느낌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날 좀 봐달라 그러면 봐줘야죠. 봐달라 그러면 봐줘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LG전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LG전자. LG전자는 사실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조금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많습니다만은, 뭐 가전이 많이 팔렸다부터 시작을 해서 안 쉬고 올라간다. 그쵸? 요때 한번 쉬었네요. 그쵸? 윗골에 달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때 한번 쉬었고,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 반등 중입니다. 기술적 반등 중이고,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LG전자라든지 일부 종목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보통은 이제 가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센데, 이제부터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알겠다. 1번.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메밀꽃님, 나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히 수익 나고 계시겠죠.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여기 저항만 기억을 합니다. 안전마진 챙기시고 저항선까지는 일단 끌고 올라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왜 LG전자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LG전자는 몇 년 전부터 자동차 부품 관련된 박람회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LG가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도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그럽니다. 자, 메리츠금융이 일단 추세 돌파하고 아름다운 모습 일단 한번 보여주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위에 저항이 있긴 한데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터프생님 어서 오시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니까 추세는 일단 잡았는데 애매한 게 바로 위에 매물대가 조금 있어요. 이 종목은 용기가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약간 가드 내리고 이제 조금 덤벼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넣어두고 오후장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차트만 길게 봐도 대충은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오니까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거래가 동반되는 종목군들은 LG 쪽으로 이제 거래가 조금 붙는 것 같아요. LG 쪽으로 거래가 조금 붙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 거래, 오늘 시장 주도라든지 특징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은 JYP 엔터입니다. 오, 간만이네요. 난 JYP보다 YG가 좋은데. YG가 좋은데. 나는 YG가 좋은데 시장은 JYP를 더 좋아하네. 왠지 보게 되는 YG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JYP가 잡혔는데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은 아니네요. 아직은 아닌데 JYP 엔터는 지금 추세에 턴하려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식을 만지는 거는 JYP가 주식을 잘 만지는 그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죠. 왜냐하면 나는 YG가 좋은데 나는 YG가 좋은데 난 블랙핑크가 좋은데 난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블랙핑크가 좋은데. 자,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패턴 중에서도 수렴형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보인다 1번. 주가가 이거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위에서 지금 수렴형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렴형 패턴의 상단 부분을 뚫어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일단 관건이 될 걸로는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격권은 여기 상단까지는 한번 그래도 노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관심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 쪽으로 오늘 거래 몰리면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KMW는 요때 추세 일단 돌파했죠. 그렇죠? 돌파하고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동신세미캠도 역시 마찬가지죠. KMW 죄송합니다. 아까 동진세미캠 채트네요. 동진세미캠은 계속 차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KMW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관심은 계속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이번에 뭐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게 가격 기준으로는 원래 9월 8일부터 시작돼서 시작되었던 하락 추세는 지금 돌려냈어요. 그렇죠? 보인다 1번. 9월 8일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는 일단 돌려내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 매수도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의미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뭐 개별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탈 가격을 24,350원으로 잡고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우리 공식적으로는 아예 장기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오케이? 알겠다 1번. 공식적으로는 이번엔 장기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G가 되었던 6G가 되었던 이쪽은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소비하는 부분은 아니죠. 일단 저번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로보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 기준으로 일단 깔아야 되는 그러한 식의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모습이니까 여기 상승 추세를 안 탔지만은 여기 보이는 이런 파동들 있죠. 파동 보인다 1번. 상승 추세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하는 이런 파동들을 가지고만 일단 먹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파동 자체가 여기 앞에서 보니까 원래 가야 되는 추세까지 못 가고 부러질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오케이, 들었다 2번. 원래 가야 되는 추세까지 못 가고 여기도 보면 살짝 안 부딪히고 깨졌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흐름 깨지면 나온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 일단은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가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는 대표님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대표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만 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나만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면은 초급 과정, 중급 과정, 주식 특강 이렇게 세 가지가 필수 특강입니다. 회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여기 부분은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보셔야 되는데 스킬 부분은 이것만 보시면 있습니다. 스킬은 여기 있는 강의만 보시면 제가 지금 매매를 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항선까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 여기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일단은 기억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마인드가 좀 약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는 또 여기 있습니다. 마인드는 여기에 10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마인드 약하다. 난 마인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혹은 기법은 아는데 이걸 HTS 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초급 과정 준비를 다 해놨어요. 요것만 들으면은 요것만 듣고 지금 우리 다른 분들은 사실 우리 방송이 재테크 주식 부자 클럽이 다른 클럽하고 다른 점이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수익만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고기를 낚는 방법을 일단은 가르쳐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손만님께서 이제 적어주신 건데 이건 책이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손글씨로 그냥 적으시는 걸 저는 더 선호합니다. 선호하니까 그렇죠. 이건 출판을 해야 되는데
교육방송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기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교육방송 제대로 안 들으신 분들은 주말이라든지 하는 부분 이용하셔서 반드시 필히 보세요.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차피 제 주식 내공 25년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아시겠죠? 알겠다 1번. 결국에는 또 공부하라는 얘기네. 해야 돼요. 알아야지 돈을 버니까. 자, 그 외에 오늘 5G 관련된 종목군들 반등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기술적 반등이다. 아하, 우리 매물꽃님은 손관절이 심해서 일단 손관절부터 챙깁시다. 매물꽃님 알겠다 1번.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 특징주라든지 하는 부분 일단 말씀을 해드렸고요. 안전마진 호가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유튜브 방송 잠시 접고 이제 회원 방송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인 종목들하고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유튜브 방송은 일단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